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동안에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 듣기로는 굉장히 보안을 유지할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입시와 유관해서. 비밀입니다. 아이고 참. 교수님, 그 학생들한테 모든 시험 문제를 다 통틀어서 문제를 내실 때 어떤 마음이세요? 야, 뭐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아유 이건 좀 맞춰줘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근데 참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 학교에서 강의할 때 문제 낼 때는 제 문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책들을 읽어왔는데, 우리가 읽어온 책과 관련하여 스스로 문제를 내고 스스로 답해보라. 이게 제 시험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꼭 얘기를 하죠. 이 문제를 제시하면 문제가 50점이고 답이 50점이다. 질문의 능력이 곧 그 답의 능력과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 학생들이 교수님 무척 싫어하겠네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문제들을 제출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저는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글, 한 편 짤막한 글이라도 읽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에 좋은 글들을 뽑아서 이걸 이렇게 읽으면 참 재밌을 것이다 라고 문제를 만드는, 그런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감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저항자들의 책이 그런데요. 제가 타리크 알리라는 영국에서 활동 중인 아랍 출신의 정치 비평가이자 소설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살라딘과 석류나무 아래에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는데, 읽다가 이리저리 이 사다리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저항자들의 책이. 예. 이건 타리크 알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앤드류 샤오와 오드리아 림이라는 사람이 엮은 책인데 여기에 서문을 썼습니다. 이런 인연을 통해서 이 책이 또 저에게 왔나 보다 싶은데, 이렇게 무더운 날 좀 긴 장거리 독서를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짤막짤막한 격언들 읽고 하나씩 생각할 때가 훨씬 나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책 제목대로 저항자들의 책, 이 제목대로 4,000년의 인류 역사에 울려 퍼진 분노와 저항의 엔솔로지가 이게 딱 이 책에 어울립니다. 엔솔로지를 몸집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기원전 1800년부터 시작해서 동학 농민 전쟁 선언문, 그리고 여성 평등 선언문, 또 2008년 천안문 사태의 10주년을 맞이해서 쓴 중국의 선언문까지 인류 역사를 수놓았던 저항의 메시지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한 권을 쭉 넘기다 보면은 인류사 자체가 저항의 역사였구나. 그리고 이 저항의 고비고비마다 이러이러한 명문장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칼 막스와 프리드리 앵글스의 공산당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예.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서 저항이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그 의미들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학생들하고 종종 얘기하면서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이기도 하고 호모 에렉투스이기도 하고 호모 루덴스이기도 하지만 호모 레시스티쿠스이기도 하다라고 종종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항하는 인간, 저항할 때 비로소 인간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우리 학생들에게 꼭 이 책은 권하고 싶은, 물론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께도 꼭 함께하고 싶습니다. 근데 몇 구절 읽어보죠. 너무 많은데 몇 구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BC 63년에 살루스티우스라는 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살루스티우스. 이 사람이 쓴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인데요.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부의 힘에 대하여입니다. 인간의 그 부라는 게 모든 것을 부패시킨다는 전제 위에 살루스티우스가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명예를 얻으면 그들이 사들였던 영광과 권력, 힘과 도덕은 타락하기 시작한다. 빈곤은 수치로 치부되고 순진함은 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은 재산 때문에 사치와 탐욕, 자만에 빠지게 된다. 젊은이들은 도둑질과 약탈을 일삼고 자신이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며 남의 것을 탐한다. 아무런 생각이나 신중함도 없이 겸손과 순결, 신과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경멸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BC 6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이죠. 예. 그때 이미 부패의 근원이 부에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시기라고 해서 인류의 인문학적 상상력이나 통찰력이 지금부터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오히려 우리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멋지게 논파했듯이 6세기를 전후한 시대, 이때 인류의 문명의 모든 사유의 최고 수준들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스 로마의 철학도 그렇고 인도 철학,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들,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이 시기 고대인들이 인간을 바라다보는 그 시선은 대단히 매섭고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볼까요? 예. 토머스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급진적인 토지 공유제 지지자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토머스 스펜스가 1796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후 좀 지난 시점이죠. 여기에 토지는 모든 이의 것이라는 문건을 씁니다. 예. 당연히 불온 문서였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숲에서 호도를 따고 있을 때 산림감시원이 덤불에서 나와 거기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호도를 따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호도를 따고 있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하는 것이냐? 어째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인가? 원숭이도 다람쥐도 호도를 따고 있지 않은가? 잘 들으시오. 산림감시원이 대답했다. 이 숲은 공동의 것이 아니고 포틀랜드 공의 소유란 말이야. 오, 그래? 내가 말했다. 공에게 가서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주게. 그리고 공에게 이 숲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게. 또 숲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먼저 따는 자가 임자이니 만약 포틀랜드 공에게 호도가 필요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숲으로 오라고 하게. 네, 이렇게 짤막한 꽁트식의 글인데요. 포틀랜드라는 그 귀족이 산림감시원을 보내서 숲을 지켰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람쥐와 원숭이의 것인 것처럼 이 숲은 나의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상상력들이, 이런 사고들이 토지 공유제의 원천에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려는 세력들에게 저항하려는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재밌죠? 이런 글도 하나씩 있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항의 문제는 늘 그렇지만은 노예가 주인에게 저항하는 것, 그리고 이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게 독선에 저항하는 것, 또 여성이 남성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 쭉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여성 인권이라는 것도 뭐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컨대 샤를르 프리에라는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인권의 신장은 모든 사회적 진보의 기본 원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진보의 그 바로미터 잣대가 바로 여성 인권의 신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사회나 억압이 상존하는 사회란 수치스러운 사회라는 것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가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흑인들의 저항운동일 겁니다. 여성운동이 19세기 초 중반에 이미 시작되었듯이 흑인들의 저항운동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세기 초반이면 이미 시작되는데요. 여기에 데이비드 워커, 흑인 해방운동사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 데이비드 워커가 쓴 세계 유색인들에게 호소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딱 한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단언컨대 미 합중국과 세계를 내려다보니 무지와 기만과 그로 인한 내 동포 형제들이 불행히 보입니다. 나는 종종 엄숙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신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인 백인들의 노예가 되라고 저희를 창조하셨나이까. 그러나 신은 공평하시다는 걸 생각해보면 가엾은 수백만의 내 형제들은 영광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폭군들의 책직 아래 굴종하느니 대포의 아가리 속으로 던져지고 이 땅의 자연으로 분해될 원자처럼 작은 조각으로 찢어져 죽기를 택할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내 조물주 앞에 무로 돌아가 다시 외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나이다. 네, 흥미롭죠? 예. 네, 데이비드 워커의 흑인 해방을 위한 그 목소리, 강렬한 목소리도 눈길을 끌고요. 노동자 운동들의 그 선언문들도 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읽다 보면 상당히 볼륨이 있는 책인데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저항이 우리 인간의 존재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1894년에 우리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의 그 창의문 있지 않습니까? 예. 의를 세우는 문장이라는 뜻이죠. 의로움을 세우는 문장. 이건 세계 저항운동사에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길게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 달러만 짧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초야에 버려진 백성이지만 임금의 토지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임금의 옷을 입고 살고 있으니 어찌 나라의 위태로움을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온 나라가 마음을 같이하고 수많은 백성이 뜻을 모아 이제 의로운 깃발을 들어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으로 죽고 사는 맹세를 하는 바이니 오늘의 광경은 비록 놀라운 일이나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각자의 생업에 안착하여 승평 1월을 함께 빌고 임금의 덕화를 함께 입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진 자들과 양반 놈들은 다 도망치느라 바빴죠. 예. 극소수를 제외하면은 그 흔들리는 나라를 뒤에서 버티고 세웠던 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했던 게 바로 우리 민중들, 백성들이었습니다. 예. 요즘 그 기무사 계엄령 문건들이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뒤에서 구상하고 있던 게 저런 짓들입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자고 외칠 때 저것들은 어떻게 총칼로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좀 더 연명할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너무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합니다. 예. 이게 현실이 됐었다면은 이렇게 PD는 아마 실종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제 동료 선생이 얘기하는데 정 선생도 아마 편치 못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에 뭐 가정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은 만약 그게 현실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그러니까 이 시민들의 집합적인 힘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저런 무모한 꿈들을 꿨던 거죠. 그리고 그 무모한 꿈들이 현실화했을 때 어땠는지 우리는 광주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를 통해 봤었고요. 동학농민운동 또 동학농민전쟁의 창의문을 보면서 시민들, 민중들의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아주 유명한 여성 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입니다. 이토 노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저항이 대단히 강렬해서 나중에 헌병대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토 노에라는 이 인물의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성 문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여성 해방은 결국 인간 해방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 그 관련해서입니다. 여성 문제는 단순히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인류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생각해 봐야 할 주제다. 그러나 남성들은 전통적인 관습을 방패로 삼는다. 다수의 고루한 사람들의 의지에 자신들이 사회에서 행사해온 실질적인 권력을 야단스럽게 과시하면서 신중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부정하고 비겁한 수단을 동원한다. 수백만 년 동안 노예로 살도록 길들여져 온 무지한 여성들은 몸속 구석구석 자리 잡은 노예 근성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자각하지 못하면 그들 또한 오만한 남성들과 똑같은 태도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여성들을 경멸의 눈으로 내려다본다. 그런 여성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얼마나 한심한 상황인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 문제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저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문제로, 인간의 문제로 접근할 때 해결책들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뒤에 19세기에 비로소 이제 이 책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내일 한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9세기의 반전 운동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중국의 문제들 정말 흥미진진한 앤솔로지가 쭉 이어집니다. 우리 김 PD가 원하신다면 내일에 이어서 이 저항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짧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19세기에 반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반까지 전쟁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가 포성이 그치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지식인들의 이런 우려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참 내일 교수님께 듣고 싶습니다. 네,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 저항자들의 책과 함께 네.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